저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금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수가 정말 최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현재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이 오르고 금값이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그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생긴 일들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잠시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물가지수와 함께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첫 번째, 미국 최악의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이것에 집중하세요. 즉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최고의 투자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악의 물가지수는요, 바로 PCE 물가지수예요. PCE 물가지수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고도 부르며 일정 기간 개인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출한 모든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사용한 모든 소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CE 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더욱더 높게 발표가 됐어요. 다시 말해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했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소비의 양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PCE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비 증가를 뜻하고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소비 감소를 뜻해요. 특히나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왜냐하면 미국의 GDP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PCE 증가는 소비 증가를 뜻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PCE 증가 발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요, 여러 물가지수를 다 중요하게 보지만 그 중에서도 PCE 물가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요. FOMC 성명서에 기재될 만큼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준의 타깃 물가지수는 2%예요. 바로 이 PCE 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지표가 이번에 상승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높은 물가에서 더욱 높은 물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는 거고, 고금리 기간이 더 길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또한 연준이 PCE 물가지수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코어 PCE 물가지수, 다시 말해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일단 근원이란 단기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수를 뜻해요. 단기 변동성이 높은 부문을 제외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볼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마저도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더 놀랐던 것은 이미 발표된 전의 수치들도 상향 조정된 상태로 수정 발표가 된 겁니다. 보시면은 10월 달에 발표된 PC 물가지수는 원래 6.2%였는데 수정된 값이 6.3%고 이때도 6%인데 6.1%로 수정이 됐고 이때도 5%인데 5.3%로 수정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코어 PC도 똑같은데 10월달에 발표된 5.1%는 5.2%로 상향 조정이 됐고 1월달에 발표된 4.4%는요 이번에 4.6%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물가가 하락했고 앞으로 물가 상승 부담이 덜해질 거라 전망을 했는데 이 모든 기대가 깨져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보다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웠던 것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말 그대로 실업자들이 신청하는 실업수당인데, 그런데 이 지표가 이전치와 예측치보다도 더 낮게 발표가 된 거예요. 즉 그만큼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 고용이 강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개인소득도 상승했고요, 개인 지출도 상승했고 실질 개인 소비도 상승한 상태로 발표가 됐어요. 또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한 상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물가는요 앞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최근 연준 위원들이나 각종 언론에서는요 다시 빅스텝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언급되는 중이고, 무엇보다 최종금리 상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표는 CME 패드워치에서 보여주는 향후 미국의 금리 방향인데, 실제로 제가 2월 22일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확인했던 금리 전망치는 최대 6%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PC 물가지수가 발표된 2월 25일 날에 다시 한번 금리 방향을 보니까 6.25%까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6% 확률도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 6%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많이 올라봤자 5.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금리 전망이 6.25%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일단 올해는 금리 인하는요 절대 없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재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최근에 캐나다는 주유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 동결을 선언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이전치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줄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4.3%로 또 한 번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한 상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부담이 다시 생기는 중이고, 그에 따라 미국의 긴축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지수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금과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까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다만 저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금을 이곳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요 바로 달러예요. 자, 금리가 오르면요 주가는 하락하고 금값도 하락하고 채권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를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모든 주요국 대비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 미국이 금리까지 높다면 당연히 자국 통화를 버리고 달러를 살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는요 달러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인데, 세 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의 가치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세 나라 대비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욱더 높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돼요. 그럼 더더욱 미국 달러를 원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나라의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물론 이창용 총재는 변동 환율제 상태에서는 금리 차이로 환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심리적으로만 본다 해도 당연히 원화보다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일단 저부터도 달러를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외환 보유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환율을 잠깐은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유들로 인해 달러 지수는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다시 105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14원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2년물 채권 금리는 4.8%까지 다시 고점을 갱신했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도 4%까지 접근한 상태예요.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채권의 가격은요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불리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요 금 가격도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크게 하락하게 되었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다면은 금값도 더 하락할 일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요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할인율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은요 현재의 매출보다 미래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셋에서 발표하는 S&P 500의 향후 1년 동안의 EPS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쉽게 말해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돈을 못 벌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현재 주식, 채권, 금과 같은 자산보다는 달러 투자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추천을 하거나 달러를 무조건 사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는 방향일 뿐이고 저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이 점은 꼭 참고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했어요. 이 채팅방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고 몇 가지 혜택도 존재하는데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고 누구보다 빠른 경제 소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강의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더 배우고 싶다면요, 제 카톡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여는 강의를 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채팅방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 상단에 링크와 참여 코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